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주말이고요. 주말에는 좀 푹 쉴 수 있겠죠. 왜냐면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고, 비트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쉬실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주말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좀 쉬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가족들과 그리고 책도 좀 읽으시고 독서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주식시장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한국 시장은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환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한국 시장에 좀 이슈였다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 배당이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배당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금을 인출해서 외국인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환율이 좀 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환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배당금도 그렇게 많이 인출한 것 같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주가의 방향을 아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주가의 방향성을 말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가의 방향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안다면 우리가 부자가 됐겠죠, 다들.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주가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주가가 이렇게 갔을 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또는 횡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횡보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라는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바로 실력이고요. 그 시나리오가 조금씩 적중해 나갈 때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손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공을 굉장히 크게 하고 실패를 적게 하는 거죠.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투자의 아주 좋은 방법이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배당금을 외국인들이 많이 인출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을 재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산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본국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마 다음 주에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아마도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은 사실은 이제 매도 매수를 계속해서 연달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연기금에 아직까지 매도해야 될 물량이 좀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 주식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늘상 있는 매년 초에 그 다음 연도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의 입장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은 계속 팔 겁니다. 6월까지는 계속 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도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어쩔까요? 지금 뭔가 투심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뭔가, 예수금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뭐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지만, 정말로 전고점의 예수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투자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박스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뭔가 이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기관의 매수가 있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월까지는 분명히 저는 기관은 많이 매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당분간은 조금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3,000에서 3,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리밸런싱은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매수를 할 건지 조금 다른 기업에 또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의 리밸런싱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시장이 상승할 때의 리밸런싱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지수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수를 통해서 나의 주식 가격의 수급이 그런 매수의 수급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주식이 소외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주식이 주도주의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고, 매수가 들어올 때는 내가 주도주를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더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적어 보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서 만들어 보시거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텔레그램을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주소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알게 되고요. 제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에 보시면 제 블로그 주소를 알게 됩니다.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그다지 많은 도움은 드리지 못하거나 뭐 주식을 추천해 주거나 종목 추천해 주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기술주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뭐 테슬라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있었죠. 코인베이스에도 저는 이제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한 320불, 330불, 340불, 뭐 35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베이스의 상승 여력은 훨씬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더욱더 많은 거래량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도 돈을 벌고요, 상승해도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수수료 장사기 때문이에요. 증권사가 돈을 버는 것과 똑같죠.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상관없이 매수 매도 물량이 많을 때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바로 증권사 또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 거래소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리스크는 뭐냐? 다른 기업들이 침투했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다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기업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미 내연기관으로 굉장히 훌륭한 차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 전기차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모아온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을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거, 시장을 혁신으로 이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대목에서 알 수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다른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아직까지 굳건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 혁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무언가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고요. 맞게 되면 저는 큰 수익을 얻게 될 거고요. 틀리게 되면 또 한 번의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뭔가 손실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조금씩 사면 되잖아요. 한 번에 몇천 몇억을 때려박는 일 안 하면 됩니다. 네, 조금씩 추이를 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 되고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개수로 말하는 게 좋은 거지, 주식 가격을 말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면은 언젠가는 주식 가격은 회복하게 될 것이고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면 그 주식 가격은 언제든지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 거품은 언제든지 꺼지게 돼 있죠. 하지만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또 그 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 기업이 발전을 한다면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그 기업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것인데, 그런 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기업은 뭐 열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투자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큰 돈을 한 번에 넣었다가 한 번에 손실을 입으면 이 시장을 떠나야 돼요. 이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이 시장을 읽지 못하게 되고요.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의 돈이 조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어야 이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 시장에도 돈을 좀 넣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도 넣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도 넣고 있고요. 금에도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시장에 떠나 있으면 그 지수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사지 못합니다. 절대 못 사요.
한국 주식의 지수가 1400일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1600에서도 산 사람이고요. 1500에서도 산 사람이고 1300이 돼도 살 사람이고 1200이 돼도 살 사람이고 계속해서 사왔던 사람이 1400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판다?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준다는 거, 그거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 그 실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큰 동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큰 이슈도 없었고요. 근데 다음 주는 또 모르죠. 주식의 방향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주식의 방향을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주식의 방향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식의 방향을 알고 투자하면 모두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주식의 방향을 말하는 사람보다 주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참고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꼭 적어 놓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네, 좋은 모습으로, 신나는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날씨도 되게 너무 좋아졌잖아요. 미세먼지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황사도 오긴 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한 주간 지내고, 또 다음 주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레모네이드에 대한 분석글을 분석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한 구독자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뭐 추천하는 글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구독자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